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고려시대 대외관계인데요. 사실 고려시대 때 외부 침략이 참 많았습니다. 고려의 긴 역사 중에서 거란의 침입, 여진의 침입, 그리고 몽고의 침입, 이렇게 순서대로 그 뒤에 막판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까지 끊임없는 외부 침략이 있었는데 좀 그런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이제 19강 펴 보시고요. 19강 고려의 대외관계는 어땠느냐. 주변에 대외적으로. 자, 교재 어디에 피시면 되냐면요. 109페이지 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의 대외관계. 거란의 침입부터 살펴볼게요. 요 부분은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제가 쭉 필기를 할게요. 그래서 먼저 거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 여진, 그리고 몽골. 이 셋 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몽골의 침입이겠죠. 몽골과 되게 오랫동안 항전을 했고 강화도로까지 막 천도하면서 항전을 했잖아요. 제일 유명한 전투도 많고. 자, 그럼 거란의 침입부터 그럼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란은 어떤 나라 세우느냐? 거란 쪽, 여진 쪽 다 북방 민족이죠. 근데 그 북방 민족이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아예 나라를 건국해버립니다. 거란은 어떤 나라 세우냐면 요 나라를 건국을 하죠. 거란이 요를 건국하고 힘을 점점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그 요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율아복입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거란이 요를 건국하고 점점 세력을 높였어. 근데 거란은 점점 힘이 세지고 있는데 고려는 거란에게 어떻게 했냐면 거란이 쳐들어올 때만 해도 고려의 초기예요. 태조왕건의 북진정책 기억나시죠? 태조왕건이 거란을 적대했습니다. 왜? 거란은 누구를 멸망시킨 나라니까?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니까. 발해가 누구야?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란은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거란을 매우 싫어했어요. 거란 적대.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만보교 사건 있잖아요. 만보교에서 막 낙타를 말려 죽이고 니네들이 준 거 싫어 이러면서 막 낙타 막 사신들도 유배 보내고 이런 식의 거란 적대 감정을 팍팍 보여줬습니다. 그럼 더 쳐들어오겠지. 그래서 거란이 이제 쳐들어와요. 1차 침입. 힘으로 이제 너희들과 니네가 교류 안 하면은 너네 그냥 쳐들어올게. 그래서 거란이 쳐들어왔어. 쳐들어왔어요. 거란의 소손령이 쳐들어옵니다. 소손령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서희의 외교 담판이 있는 거죠. 서희가 이제 말로 잘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너네랑 교류하고 싶었는데 우리 땅을 여진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이 땅을 준다면 우리가 교류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땅까지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강동 6주.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오히려 강동 6주를 얻고 교류할게 약속하고 이제 갔어, 거란이. 그렇지만 교류하지 않았어, 또. 그래서 이제 2차 침입. 니네 왜 형제 맹약을 안 지켜? 저도 쳐들어와요. 그때는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2차 침입의 구실이 또 뭐였냐면, 이때 우리나라가 또 이제 전국이 불안정했어요. 목종 때였습니다. 여러분, 목종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천추태후 때. 목종이 좀 되게 정치를 제대로 못했고 뒤에 있는 이제 천추태후가 김치한과 함께 막 자기네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고 하고 막 이런 분위기에서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요. 괜히 이걸 니네 왜 강조의 정변 이걸 구실로 목종을 폐위시켰다 해가지고 요 핑계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남의 일인데도 간섭하면서 쳐들어온 거지. 근데 이때는 함락할 정도로 거의 이제 개경이 함락될 정도로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뒤에서 이제 양규가 활약을 했다. 뒤에서 격파를 한 거지 막아낸 건 사실 아니에요. 그냥 강화하기로 하고 그냥 또 다시 돌아간 거야. 그리고 이때 이제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초조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하죠. 문화재 부분은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초조대장경. 요거는 근데 불탔습니다. 초조대장경이 불탔기 때문에 나중에 팔만대장경을 또 다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거란에 대비해 초조대장경을 간행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크게 쳐들어온 게 3차예요. 3차는 이제 소배압이 쳐들어와요. 소배압이 큰 대군을 들고 쳐들어오는데 이때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시죠?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거는 화살표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자,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래서 강감찬이 귀주성에서 귀주대첩으로 큰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사실 이제 이때 3차 때가 우리나라가 좀 왕권이 많이 약하고 현종이 좀 비실비실 몸이 약해지면서 사실 이때 친족, 이제 친이 저쪽 우리가 요 나라에 들어가서 인사하는 거 약간 굴욕적으로 하고서 이제 강화 맺은 거였는데 아파서 못 갔어. 아파서 친주를 못 하겠다고 했더니 쳐들어온 그걸 구시로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 강동육주 다시 돌려줘라 이런 식의 요구로 3차 때 쳐들어왔지만 우리가 막아냈다. 그리고 나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거란의 친을 막아내고 우리도 좀 뭔가 국방 대책을 세워야겠다. 국방력을 강화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천리장성과 나성을 축조하는 거죠. 천리장성 말 그대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천리를 이은 것 같은 게 천리장성이고 나성은 이게 변방에 띄엄띄엄이 있는 그런 기지, 군사기지식으로 나성을 쌓은 겁니다. 천리장성 나성을 축조했다. 거란 대비는 이런 식의 흐름으로 어렵지 않죠? 소손령 서해외교 난판 2차 때 이렇게 당했다가 3차 때 소배약 강간체 규주대첩 이렇게 중요한 핵심 사건 위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진은 사실 뭐 할 것도 없어요. 여진은 싸우지 않았거든요. 그냥 바로 4대 관계. 금과 4대 했다고 아까 개경파, 서경파 할 때 그 전 강의 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별로 배울 건 없지만 그래도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진족이 점점점 선장을 합니다. 이 완颜부에서 이제 통일을 하고 점점점 여진족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얘가 점점점 영토를 넓혀서 두만강까지 온 거야. 두만강을 진출하니까 당연히 고려랑 부딪히게 되겠죠. 영토적으로. 우리나라로 쭉쭉 내려오니까 이제 고려도 진출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여진족이 이제 오니까 이제 고려는 처음에는 싸우려고 했어요. 싸우려고 윤관이 별모반을 편성해가지고 여진족 대비 부대.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활 쏘고 뭐 이런 식으로 싸웠었는데 여진족은 어떻습니까? 말을 써야 되죠. 기마병. 그래서 그런 기마병 위주의 별모반, 여진 대비 부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동북구성을 썼습니다. 이제 여진족과의 국경지대에다가 동북구성을 축조하고 여진족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초반에는. 그러다가 이제 여진이 더 커졌어. 여진이 결국 뭐를 세우냐면 금이란 나라를 생기죠. 이제 요를 멸망시키고 금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요는 멸망한 거죠. 그러니까 대세가 지금 여진족이 너무 세지고 있는 분위기인 거야. 그래서 금을 건국해버리니까 이제 고려 조정에서 굳이 여진하고 부딪힐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부딪혀봤자 이기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엔 사대를 하게 됩니다. 금을 건국하고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해요. 근데 너희들이 신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이제 조공을 바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그걸 받아들여. 그래서 금과 사대 관계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게 바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서경파죠. 인종대. 이것 때문에 개경파와 서경파가 부딪히게 된 게 아까 공부했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진과는 딱히 싸운 전투가 없으니까 여진 대비해서는 윤관의 별무반과 동북구성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엔 사대했다. 몽골이 이제 중요하죠. 자, 몽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실 몽골은 대단했어요. 우리가 몽골의 침입을 못 막아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굴욕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몽골은 거의 뭐 동서양을 뭐 여러분 몽고 제국 아시죠? 칭기스칸 막 사한국 동서양이 영토가 엄청 넓었어. 싸움을 엄청 잘했대. 이때 칭기스칸의 칼이요 이렇게 약간 되게 크고 이렇게 휘어 있었대요. 그 칼을 쫙 휘두르면 사람들 목이 댕강댕강댕강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전투적인 국가였대요. 그래서 어쨌든 몽골. 자, 몽골이 이제 칭기스칸이 우리가 유명한 칭기스칸이 이제 몽골을 통일을 합니다. 테무친, 칭기스칸. 그래서 몽고족을 통일하고 나서 이제 몽골이 점점점 세력을 넓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거란의 그런 잔재가 남아 있었는데 거란하고 몽골하고 싸울 때 우리가 몽골하고 같이 손을 잡고 싸웁니다. 고려가. 이때 우리는 원래 거란과 적대를 했고 또 몽골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협조해라 이래가지고 몽골과 고려가 처음에 손을 잡고 이게 이제 강동성 전투거든요. 강동성 전투 때 이제 몽골과 이제 접촉을 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몽골은 이때 몽골이 엄청나게 큰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식민지식으로 만들면서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런 조공.
조공 외교를 계속 이제 강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무리하게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한 조공 요구, 과도한 조공을 요구했어. 근데 그 요구를 하러 온 저고여가 사신이에요. 몽고의 사신 저고여가 피살됐습니다. 의문의 피살. 사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직도 미스터리, 말이 많아요. 저고의 피살은 몽골족이 일부러 만든 시나리오다. 쳐들어오려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저고여가 사실은 사신이 아니고 그냥 고려인이 죽은 건데 얘네들이 그냥 그렇게 짜맞춘 거다 등등등등. 저고여는 도대체 누가 죽였느냐? 고려가 과연 저고여를 죽일 필요가 있었겠느냐?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고여 피살을 핑계로 몽골이 쳐들어오죠. 그러면서 1차 침입. 자, 1차 침입. 자, 1차 침입 때는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정말 열심히 싸워요. 하지만 쳐들어왔을 때 정말 높은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정말 이렇게 막 천민들, 승려들, 일반 농민들이 싸웠다라는 거. 웃기게도 이 시기가 몽골 쳐들어왔을 이 시기가 무신정권 시기예요. 무신정권이면 무신들이 싸움하는 사람이니까 몽골과의 침입 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무신들이 싸움 잘하지 않았을까? 아니야. 전쟁 중에도 사치와 향락이 쩔어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걔네들은 술 마시고 그냥 쟤네들은 도망만 다니고 제대로 싸움을 이끄지 못했어요. 그래서 1차 침입 때도 무신들 위주로 싸우기보다는 그러한 정말 민중들이 많이 싸웠다라는 거. 대표적인 전투 2개, 충주성 전투가 있고, 귀주성이 워낙 유명한 성입니다. 귀주대첩에 나오는 성이죠. 귀주성 전투는 이때는 강감찬이 아니라 박서가 귀주성에서 엄청나게 항전을 했다. 1차 때. 그래서 이제 박서 때문에 귀주성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몽고 애들이 안 되겠다. 그 개경을 바로 직접 치자. 그래서 이때 개경이 포위돼요. 개경이 잡혔으니, 수도가 잡혔으니 이제 우리가 항복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냥 너네들이 요구한 대로 그럼 조공 바칠게. 강화를 요청하고 이제 얘네들이 가요. 몽고가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강화한 대로 우리가 조공을 또 제대로 바치지 않으니까 또 쳐들어와.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겠다 해서 우리가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요. 최후 때예요. 최시정권 때. 최후 때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끝까지 좀 항전을 해보자. 그런데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싸우는 게 막아내는 거지 몽골하고 진짜 제대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 버티기 싸움. 그럼 버티기 싸움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유명한 전투는 바로 처인성 전투. 김윤우가 몽골의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죠. 살리타에 눈을 쐈나? 막 그럴 거야. 살리타 사살 김윤우. 이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가 유명한 이유는 정말 이런 민중들, 천민들, 그리고 이때 막 노비 문서를 불태우면서까지 너희들 천민들이 열심히 싸우면은 노비 문서를 불태버리겠다. 너네 노비에서 자유민이 돼주겠다. 이러면서까지 막 응원을 해서 정말 열심히 싸워서 처인성 전투 때 적장을 죽였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때 이제 초조대장경을 불탑니다. 이때 불타요. 노란색으로. 아까 초조대장경 이때 거란 침입 때 만든 거잖아요. 이때 불타요. 이때 많은 문화재들이 또 불타죠. 초조대장경이 결국 이때 2차의 침입 때 소설이란다. 소실되죠. 소실. 제가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소실. 초조대장경 소실 없어졌다. 불탔다. 자, 그럼 3차까지만 필기할게요. 나머지는 교재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차, 5차, 6차에는 별로 그렇게 큰 내용이 없어요. 3차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에서 끝까지 버티기. 4년간 이제 항전을 해요. 강화도뿐만 아니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그건 이제 교재 보면 한번 정리를 할 건데, 뭐 온양, 죽산, 뭐 개천, 예산,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끝까지 막으려고 항전을 해요. 4년간 항전을 하는 와중에 이때 안타깝게도 이게 만약에 있었으면 최소 피사일 사타급? 에펠탑 정도? 정말 그 정도 될 수 있는 정말 대규모의 큰 경주의 정말 상징인 황룡사 구축 목탑이 이때 불탔다라는 거 진짜 컸대는데, 황룡사 구축 목탑이 불탔다라는 거. 지금 재건하려고 하지만 남아있는 것과 재건하는 거는 그 문화재 가치가 다르죠. 이때 불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소실되었다. 불탔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안타깝고 이때 또
이 초조대장경이 불탔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심으로 우리가 몽골을 막아보자.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팔만대장경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죠. 사실 이때 이기려면 팔만대장경 만들고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 게 더 현실적인 건데, 이 최씨 정권이 자기네들 이제 그런 민중들이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도록 이 팔만대장경만 만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약간 현혹시키려는 정치적인 쇼가 아닐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남아있으니까 유네스코 문화재로 남아있죠.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정말 불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무기로 싸우는 거고 인력으로 싸우는 건데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래서 이제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4, 5, 6차 쓸 칸이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야겠다. 이 뒤로는 이제 4차, 5차, 6차 그래서 결국에는 4, 5, 6차 쳐들어오고 더 이상 못 막겠다. 그래서 결국 항복, 개경환도해요. 최씨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개경환도를 합니다. 이제 개경환도를 하고 무신정권 붕괴. 무신정권 붕괴하고 이리고 이제 개경환도 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왕 이름에 뭐가 붙습니다. 충성할 때 충수광, 충모, 충해왕 막 이렇게 충충충 붙죠. 굴욕적인 원의 내정 간섭을 받게 돼요. 원이 뭐예요? 몽골이 세운 나라가 원이에요. 원의 내정 간섭. 뭐 각종 내정 간섭이 일어나죠. 관제격화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다루가치를 설치하고 정동해성 설치하고 이거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국민항해 개혁 정치할 때 다 배울 건데 이런 식으로 간섭을 받게 되고 이때 이제 개경환도의 반대안 뭐 이것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씨 정권이 무너지니까 얘네들이 쿠데타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거기에 반란군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얘네들이 존재하면 죽임을 당할까봐 끝까지 얘네들 싸운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정말 끝까지 몽골하고 싸운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개경환도의 반대에서 삼별초가 끝까지 항쟁을 하죠. 배중손의 지휘 아래. 그래서 아시다시피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끝까지 항쟁을 한다. 이 삼별초 항쟁 관련해서는 뭐 강화도, 진도, 제주도 지도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화도, 진도, 제주도. 그래서 이렇게 몽골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4차, 5차, 6차는 교재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1차 침입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고요 피살 사건 아까 얘기했죠. 국경지대에서 죽었다. 그래서 쳐들어왔고 충주성 전투 양반들 가게 성을 버리고 도주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군과 잡류, 그냥 농민들 뭐 이런 사람들이 싸워서 결국 이겼다. 살리타가 이기는 몽골군을 이제 의주가 함락하고 귀주성 공격, 박서의 항전으로 귀주를 막아내니까 결국에는 귀주선이 함락되지 않자 개경을 포위하게 되고 결국 강화 요청으로 몽골군은 가요. 하지만 2차 침입 또 쳐들어옵니다. 자, 2차 보시면 최후는 장기전을 위해 강화천도를 결정했다. 강화천도. 자, 그리고 이제 또 고려의 적대감 비밀로 또 살리타가 쳐들어왔어. 이 살리타를 누가 죽입니까? 바로 김윤호가 화살을 눈 아래 맞고 죽입니다. 처인성 전투 김윤호가 쏜 화살 맞고 살리타 전사. 사이다죠. 그리고 이제 부인사 소장의 초조대장경이 이때 불탔다. 그 다음에 3차는 이제 여기에 이제 고려를 또 공격해 오죠. 당울태한테. 그래서 이제 고려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4년간 항정했지만 황룡사 구축모터만 불타고 결국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5차 볼게요. 5차는 아이고 잠시만요. 조금만 위로. 야, 이게 뭐야? 잠시만요. 내가 너무 많이 갔어. 죄송해요. 자, 6차. 5차. 충주산성의 방어별감이 된 김윤우는 몽골군과의 항전이 장기화되자 노비문서 불타면서까지 싸우자 이래서 노비들이 많이 몽골군을 격퇴했다는 내용이고 6차는 충주성 다인철소. 그러니까 이 다인철소는요, 여러분 향소 보급할 때 그 소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천민 그런 특수 행정구역의 천민들이 오히려 열심히 싸웠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소의 주민들이 익안현으로 좀 더 이 동네 이름을 승격해줄 정도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뒤에 부분 홍건적과 왜구 부분은요 따로 필기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많은 내용은 없습니다. 홍건적과 왜구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112페이지 보시죠. 자, 112페이지 홍건적과 왜구가 뭐냐면 홍건적은 이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그 한족의 반란군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면서 공부합시다. 잠시만요. 홍건적의 침입 때 이성계, 최영 같은 신흥 무인 세력이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이성계가 그렇게 활을 잘 쐈다고 하잖아요. 자, 홍건적의 침입, 원의 쇠퇴를 틈타 봉기한 그런 한족 반란군인데 이제 공민왕 때 2차례 침입을 왔다. 그래서 밑에 줄 2차 침입 때 개경까지 함락될 정도로 홍건적이 쳐들어왔다라는 거. 이때 홍건적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왜 이름이 신흥 무인 세력이냐면 기존의 무신과는 다른 새롭게 나타난 무인 세력이다. 그래서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하고 얘네들이 나중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왜구의 침입으로 넘어갈게요. 아이고, 다시 따야겠다. 자, 왜구의 침입. 왜구는 그런 일본 해적 같은 애들이에요. 쓰시마 섬을 본거지로 한 일본 해적. 왜구도 여기저기 들끓었는데, 13세기 처음으로 고종, 거의 이제 그 고려 말에, 쳐들어오는데, 자, 보시면, 여기 전투를 벌여 격퇴하고 적 300명을 죽였는데, 외적의 침구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제 쓰시마 섬을 본거지로 한 그런 일본 해적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민왕 때 왜구 격퇴 의지를 반포하고 대표적인 전투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전투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제 최영, 이성계가 거의 대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죠. 자, 홍산대첩 유명한 대첩이죠. 왜구의 침입에 논산의 전투를 벌이고 이제 박인계 죽고 나서 최영이 왜구를 격퇴한 거. 최영 동그라미 왜구 격퇴. 그리고 진포해전은 최무선, 화포. 최무선이 화포를 만들어서 싸운 게 진포해전. 황산대첩 이성계 유명한 전투죠. 이성계 활약으로 황산에서 왜구를 격퇴했다. 이성계가 활만 쏘면 백발백중으로 맞췄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대마도 정벌은 박위, 쓰시마섬 정벌, 대마도가 쓰시마섬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대마도가 왜구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박위가 친 거죠. 왜구 함선 300여 척 벽파. 그래서 고려인들을 국내 귀환시켰다. 대표적인 전투를 보는데 요거는 지도와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도를 살펴보시면 여기다 놓을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잘렸다. 자, 보시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이방실, 이승경, 정세훈, 이상계 있지만 홍건적의 격퇴는 주로 북방 쪽, 북쪽이고요. 왜구는 당연히 아래겠죠. 홍건적은 저기 북에서 온 거고 왜구는 주로 일본 쪽, 쓰시마섬이 본거지니까. 자, 여기서 홍산. 자, 최영의 홍산대첩. 홍산 찾아보세요. 거기다 동그라미 홍산대첩. 그 바로 밑에가 진포예요. 진포대첩은 최무선. 그리고 옆에 거기서 조금 이제 가운데 쪽에 황산대첩이 있습니다. 황산대첩 함양 쪽에 진주 위에 황산대첩. 그리고 밑에 박위에 쓰시마섬 토벌. 정지 관음포대첩도 있는데 4개만 기억하세요. 홍산하고 황산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홍산은 최영, 황산은 이성계. 그리고 최무선은 화포, 진포, 화포, 진포, 포포. 라임이 딱딱 맞죠? 진포 나오면 화포가 기억이 나야 돼요. 박위에 쓰시마섬, 대마도 정벌. 그렇게 이 지도랑 같이 해서 만약에 고급 난이도에서 어렵게 내면 예를 들어서 진포에 관한 문제가 막 이렇게 다른 문화재랑 같이 나온다던가 이렇게 해서 지도 문제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도와 함께 좀 위치를 대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의 대외관계를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외부 침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고려가 버텼기 때문에 그래도 버텼으니까 안 버텼으면 우리가 몽골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진 말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쓰시마섬 이렇게 그쪽에 또 식민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막아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자랑스러움을 느끼면서 자, 다음 시간에는 공민왕의 개혁정치론을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